예, 결국 엉클조의 돈돈에서 말하는 자기 돈 관리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다가 여러분들의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느냐, 시간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하냐, 이게 숙제라고 이게 과제라고 이게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과 나의 고민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평과 수직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로직만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죠? 돈 벌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적어 보고 이거 관계 없어요. 일단 돈을 벌죠. 알바를 해서 일당을 벌든 아니면은 대기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월급을 받든 하여튼 돈을 법니다. 이 돈을 벌면 이거를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 왜? 내가 그것이 있어야 뭐 어디서 잠을 잘지, 무엇을 먹을지, 뭐 무슨 옷을 입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뭐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버는 게 없으면 돈 쓰기를 못하죠. 주로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죠. 뭐 식주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핸드폰 비용 많겠죠. 그런데 100을 벌어서 100을 다 쓰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그걸 위한 준비를 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분명히 돈을 일정 부분 남기기를 하셔야 돼요. 남기기. 100을 벌면 50을 남기든지 30을 남기든지 70을 남기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길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돈을 남기기를 합니다. 돈을 남겨서 이 돈을 남겨서 이게 모아야죠. 모아야지. 대부분 이제 모으기를 할 때는 적금을 든다든가 정리식펀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3년, 5년 동안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면 이 모은 돈은 왜 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갑자기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쓰기 위함이야. 쓰기 위함. 첫 번째 쓰기는 의식주라면 두 번째 쓰기는 집을 마련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분명히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돈 쓰기는 대부분 집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했어. 난 집을 마련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돈을 모은 돈을 굴리기를 하죠. 굴리기. 선생님 주식이 뭐가 좋습니까? 요새 어느 투자를 하면 효과적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내 돈이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되길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굴리죠.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난 못해 그냥 예금을 넣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굴린 돈은 왜 돈을 굴리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쓰기 위함이에요. 돈을 쓰기 위함. 이 세 번째 돈을 쓰기 위함은 노후 또는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뭐 이런 그 이후에 집을 마련하고 본인이 결혼한 이후에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굴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쓰다가 남으면 이거는 정말 돈을 남기기를 하죠. 돈을 남기는 것은 상속이나 증여 형태로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그러다가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돈 쓰기를 할 때 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돈을 쓰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 왜? 자기가 모은 돈은 5천만 원, 1억, 2억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월급 받는 것 중에서 모은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대부분 빌리기를 하죠. 빌리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부모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원금은 갚을게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죠. 그럼 빌리면 반드시 이건 언젠가는 갚아야 되죠. 안 갚으면 여러분들이 구입한 집에 차압이 들어오든지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갚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돈 벌 때부터 돈을 남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내 돈을 지키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기란 말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연말연간해서 여러분들이 10만원, 100만원 환급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죠. 원래 내 돈인데 세금으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납부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기 위해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죠. 화재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우리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문제가 있을 때 보상받는 거, 그것도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적은 비용 가지고 큰 자산을 잃었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또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크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이 보상을 하게 만들고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지키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첫 번째 돈 쓰기, 두 번째 돈 쓰기, 세 번째 돈 쓰기, 그러기 위해서 내 돈을 모으고 불리고 그 다음에 남기고 돈을 빌리고 갚고 지키고 하는 이 동그라미 10개, 이 동그라미 10개가 여러분들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과 버는 소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고민을 하는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10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엉클주의 돈돈이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도움이기 때문에 엉클주의 머니사이클, 저는 이걸 엉클주의 머니사이클이라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분한테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하시면 이분한테는 집에 대한, 왜? 부모님도 집이 없이 너무 힘든 삶을 사셨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집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목적 자금을 정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대신 다른 것들이 좀 축소돼야 되겠죠. 왜? 동일한 조건이라면 집이 커지면 다른 동그라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저만의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돈 관리의 원칙, 엉클주의 머니사이클, 이 설명을 반드시 소득과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 사이에서 연결하는 접점으로 삼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